마지막을 하고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전도체를 기술할 때 우리가 이런 형식을 썼었죠. 이 슈퍼커런트의 덴시티가 페이즈가 데이터를 스매핑하는 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있고 또 슈퍼커런트 덴시티가 벡터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게이지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 커런트 덴시티가 바뀌어야 되는 이상한 상황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뭐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류 값이나 이런 것들이 게이지에 의해서 바뀌면 안 되니까 이 게이지의 인베리언트한 페이즈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드가 있는 경우를 고려를 해준다면 이 세타가 다른 걸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정의를 할 거냐면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페이즈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텐셜의 디펜던트한 파트를 우리가 페이즈에서 제거를 해주는 것으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슈퍼커런트 덴시티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페이스를 이렇게 재정의를 하면은 매크로스코픽 웨이브 펑션도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버전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인베리언트 매크로스코픽 퀀텀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조셉슨 이퀘이션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벡터 포텐셜이 0이 아닌 경우, 그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 우리가 조셉슨 이퀘이션을 써준다면 얘는 역시 어떤 그 조셉슨 정션에 걸리는 페이스 디퍼런스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냥 페이스 디퍼런스가 아니라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페이스 디퍼런스가 맞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주면 current phase relation에 들어가는 그 phase difference는 사실 gauge invariant한 phase의 차이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다면 드디어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라는 스퀴드라고 불리는 그 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가 사실상 이 초전도 회로에서 그 어떤 파라미터를 예를 들면 튜닝한다고 했을 때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제가 놓친 것 같은데 그 인테그랄 a d에서 네. x, t라고 했는데 l 플러스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L 디펜던스요? 네. X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적분을 한 거예요, 그 포지션에 따라서. 네. 사실 이거 X 프라임을 해야 안 되겠죠. 눈치를 보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네. 선적분에서 1, 2가 네. 그러니까 테타 1에서 테타 2, 예를 들면 이거 뜻은 정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일랜드의 그냥 페이즈를 테타 1, 테타 2라고 여기 포인트를 예를 들면 뭐 x1, x2라 했을 때 얘는 그러니까 x2에서 x1으로 해준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컨투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가까운 쪽으로 돌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여기 룹이 없고 그냥 simply connected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스퀴드로 가면 이제 multiply connected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엄청 길죠. 그래서 스피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고 있었는데 초전도 양자 회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라미터의 튜닝, 인시트 튜닝이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는 이런 스피드를 사용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사실 뭐 다른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초전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현상은 스피드라는 거는
가지 효과가 합쳐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정도 고리가 있을 때 이 플럭스 컴파이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두 번째로는 이거 조셉슨 이펙트. 이 두 가지 현상이 섞여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퀴드의 형태가 BC 스퀴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퀴드라는 거는 결국에 두 개의 조셉슨 정션이 이렇게 패러렐한 서킷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를 BC 스퀴드라고. 사실 스피드를 얘기하면 거의 90%는 이 DC 스피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잘 안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얘 두 개 터미널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전류는 사실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인 I1, 그러니까 조셉슨 정션 1이라고 할게요. 얘를. 조셉슨 정션 1, 조셉슨 정션 2라 했을 때 왼쪽 조셉슨 정션으로 흐르는 전류랑 오른쪽 조셉슨 정션으로 흐르는 전류로 이렇게 나뉠 겁니다. 그리고 이 조셉슨 정션에 걸려있는 게이지 인베리언트 페이즈를 정의할 수 있는데 얘를 phi 1, 얘를 phi 2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조셉슨 정션에 있는 우리가 위에서 이런 컨투어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조셉슨 정션이랑 그러니까 이 조셉슨 정션에서 초전도체에서 인솔레이터로 바뀌고 다시 초전도체로 오는 이 바운더리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포인트가 A, B, D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자기장이 외부에서 벌어진다고 external magnetic field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DC 스피드의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게이지 인베리언트 페이즈를 통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이퀘이션이 뭐냐면 이 전류에 관련된 이퀘이션들이에요. 이게 있을 테고 이게 current phase relation이죠. 그러니까 전류는 둘 다 어떤 브랜치
파이1하고 파이2의 차이가 플럭스 퀀타이제이션과 관련된 어떤 바운더리 경계 조건 같은 거를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게이지 인베리언트 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초전도체에 있는 이 페이스 있잖아요. 얘를 이 컨투어를 제가 C라고 부를게요. 이 컨투어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에 대해서 이 베이스 델타의 그레이디언트를 선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페이즈니까 2파이 모듈러로 디파인이 되죠. 얘는 그래서 항상 정의에서 어떤 2파이의 정수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저기 나와 있는 A, B, C, D 포인트의 페이즈로 우리가 또 나눠서 써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다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레이디언트를 적분을 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예전에 슈퍼커런트가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얘를 선정분을 해줘볼게요. E에서 C랑 D에서 D까지. 그러니까 해주는 게 이 파트랑 이 파트를 먼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연체가 있는 파트가 아니라 그냥 초전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파트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인형 페이스 디퍼런스에다가 이거를 빼준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정션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개의 식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pi2 마이너스 pi1은 2파이 n 마이너스 그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에 해당하는 컨투어를 C'이라고 하고 얘는 조셉슨 정션 파트를 제외한 컨투어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파트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게 결국에 스톡스 티어럼에 의해서 펄 A를 저 컨투어가 갖고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마그네틱 플러스가 됩니다. 마그네틱 플러스가 되고요. 좀더 적으면 얘가 ES라서 저 고리를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러스가 이동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컨투어를 초전도체 안에 깊은 곳으로 잡아주면은 VS가 0에 정리된다 쓰겠죠. 그래서 얘는 날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매번 제가 그냥 이거 날려줘서 그런데 이게 런던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보다 깊은 곳에 있으면 날아갈 수 있다 했잖아요. 런던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저랑 눈이 마주친 네. 마이크로미터 너무 깁니다. 보통 초전도체 우리가 땡뜨는 광막 그 초전도체를 만들면 한 수백 나노미터 되거든요. 한 200 나노미터 정도 두께 초전도 광막을 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런던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대략 한 10에서 20 나노미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붙이고 있네요. 아무튼 그거는 논의를 하고 하던 걸 맞아야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phi2랑 phi1의 디퍼런스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저기 있는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여기 있는 애를 써줘 보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재활용해서 써보면 이 total current는 우리가 파이라는 variable을 이 두 개 정전에 있는 게이지 인피리언트 페이스의 평균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얘를 한 개의 조셉슨 정션이 만족하는 current phase relation하고 한번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i가 ic sin phi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식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더를 그냥 붙여볼게요. phi가 너무 많으니까. 네, 흰식에서 n파이가 사실인데 코사인에 들어가니까 프로젝트 n파이가 좋은 기자먹기지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 phi 이거의 데피니션의 흡수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네, 엄밀히 말하면 또 사실 이 아규먼트를 하면은 이거 그래서 맞는 말인데 이해하시네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퀘이션을 사실 마이너스 1의 n승이 여기 들어간다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절대값으로 흡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DC 스피드를 이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한 개의 조셉슨 정션인데 이 크리티컬 커런트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튜닝이 가능한 조셉슨 정션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스피드가 있고 그리고 external phi가 있으면 얘는 그냥 한 개 정션이랑 똑같은데 얘 EJ가 튜닝이 가능한 external flux로 이런
싱글 정션으로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표준도 활용하는 그 튜닝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형태로 모듈레이션이 되는지 또 이렇게 플롯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펙티브한 크리티컬 커런트를 플롯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펙티브한 크리티컬 커런트가 튜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맥시멈 값이 2 times IC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C 스피드라는 소다에 대해서 이제 배워서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근데 안 듣고 넘어가기 좀 그래서 이 RF 스피드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어요. 얘는 뭐냐면 그냥 저렇게 비슷한데 그냥 고리 하나에 이 조셉슨 정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을 RF 스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슈퍼컨덕팅 루프가 있고 여기에 이 persistent한 current state가 정션에 의해서 뭔가 left clockwise,랑 counter clockwise 애들이 서로 interfere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현대 플럭스 큐빅 같은 큐빅들의 시조세와 같은 그런 큐빅이 있다. 이렇게만 이런 스피드가 있다 라는 얘기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스피드로 RX를 조정시키려면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요. 네. 이 친구요? 아, DC 스피드. 네. 주식사전 쪽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괜찮나요? 가능성이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칩 위에 라인을 넣어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런트를 넣어주면은 얘가 칩 전체를 덮고 있는 그라운드 플레인으로 이 덤프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칩에 있는 라인이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크리에이트해서 여기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다 예를 들면 크리티컬 커런트를 여기서 여기로 점프시키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스퀘어 포스를 쏴주면 될 거인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이렇게 디스토션이 일어나게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 필터 같은 리스폰스가 있을 테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좋은 셋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따라가면서도 여러 디스토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결국에 이게 리니어한 어떤 트랜스퍼 펑션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캐릭터에이드 해준 다음에 인버전을 해줘서 없애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초전도체 물성 전문가가 아니라서 클리어하게 설명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초전도체 파트는 끝이 나고 드디어 양자 회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할 게 우리가 배웠던 이 전기 회로 자동 멘트들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판이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평면 위에 그냥 퓨전도 전구를 이렇게 놓고 떨어뜨려 놓으면은 얘네 사이에 서로 찰빙이 돼서 뭐 필드 라인이 그려지고 디펙티브한 캐패시턴스가 생기거든요. 이런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플레이너 캐패시터의 일반적인 밸류는 많으면 한 1피코페럴 정도,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리고 적으면 한 1펜토페럴 정도. 그러니까 한 1 order of magnitude 정도를 꽤 정확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EC value를 또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한 80 나노에다 있는 포인트 80 마이크로엘렉트론 포인트는 20기가와트. 이 정도 영역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패시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커멘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거죠. 회로에서 표현하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튜닝을 하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구현이 되면은 그냥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얘를 쓴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오메트리만 알고 있으면 상당히 정확한 값을 타겟을 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예측을 하면은 그게 실제로 잘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패시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덕터라는 컴포넌트가 있겠죠. 인덕터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왜 플레이너한 캐패시터를 사용하는가요? 왜냐하면 필드 라인이 굉장히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만들어야 높은 캐패시턴스 밸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굳이 이런 방법을 써서 캐패시터를 만드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 있을까요? 네, 공정하게 편한 것 같습니다. 공짜로. 네, 좋은 점을 지적해주는데요. 얘는 뭐 싱글 스텝 리소그래피로 그냥 찍어내면 만들 수 있고 얘는 그래도 레이어가 있으니까는 뭔가 만들고 아래층을 깔고 갭을 만든 다음에 위층 까는데 추가적인 공정 스텝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현대 퓨전도 소자의 코헤런스 타임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투레버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메탈을 만들면 표면이 산화돼서 디펙트 결함이 있는 그런 표면 상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극저온으로 가면 그 결함들이 이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에서 레저넌스를 갖는 어떤 말 그대로 그냥 투레버 기술이 가능한 그런 앙상블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큐빗하고 커플해서 큐빗의 에너지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밸런싱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필드 라인이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participation ratio라고 하는 이 TLS랑 결합이 항상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걸로 옛날에 사람들이 큐빅을 만들었을 때 코헤런스 타임이 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큐빅 만드는. 그러니까 조금 좀 컴팩트한 건 떨어지더라도 좋은 성능을 갖는 큐빅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고 얼케더라이더로 만들어야지 필드가 다이어트가 돼서 코헤런스 타임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레볼루션이 일어나서 이 초전도 큐빅 커뮤니티가 확실히 크게 된 거고요. 그 트랜스포머 큐빅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더불어서 그거는 나중에도 또 등장을 할 겁니다. 이런 큐가 있을 때 인더퍼의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가고 그레이드 라인을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랬을 때 이번 인프레이션만 보면 그래서 인덕티브 에너지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초전도 인덕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파라미터로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즈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 우리가 EC라는 파라미터를 한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옛날에 설명했던 이 페이즈 베리어블 의 유닛을 맞춰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덕티브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값을 만들어주는 게 어렵습니다. 지오메트릭한 방법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네틱 인덕턴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논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이름이 키네틱이니까 키네틱 에너지랑 관련이 있겠죠. 만약에 슈퍼페어가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흘러간다 했을 때 그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velocity는 결국에 전류값이랑 비례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2분의 1 Li 제곱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컨스턴트들을 잘 캡처를 해주면 그렇게 했을 때 이 값은 결국에 이 슈퍼페어가 가는 예를 들면 이펙티브 매스나 이런 것들에 비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초전도체 중에 나이트라이드 기반, 그러니까 뭐 질소, 불순물 같은 거 섞은 초전도체를 만들면 얘네들이 초전도는 하는데 그리고 얘네들을 얇게 만들면 상당히 이 값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 물성이죠 이건. 네, 물질의 성질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L 값을 올려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키네틱 인덕턴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얘는 새로 물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전도 스펙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시슨 정션에 어레이를 만들면 예를 들면 얘네들의 어레이를 만들면 얘네들이 대략 인덕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리니어한 유질무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인덕턴스 값을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인덕턴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자가 조센슨 정션. 이게 세컨드 조셉슨 이퀘이션이죠. 됐을 때 그리고 이게 first 조셉슨 이퀘이션이고 보통 이 노드 플럭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셉슨 정션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대응되는 critical current의 값들은 20 나노암페어에서 뭐 20 마이크로암페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색신 정션은 우리가 레시피를 작할 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조색신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 이 정션 레시피를 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타겟한 EJ 값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자를 디자인할 때 넓이만 이렇게 맞춰주면 원하는 EJ 값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보통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색신 정션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실험적으로 아니면 뭐 피지컬에 구현되는 어떤 정션이든 간에 얘는 그냥 심플하게 정션 엘리멘트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도 뭐 아일랜드 사이에 뭐 이런 인슐레이터가 껴있는데 여기 당연히 캐패시턴스가 있죠. 그러니까 패러시틱한 캐패시턴스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색신 정션은 그 패러시틱한 캐패시턴스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게 막 나노미터 사이즈 갭이거든요. 그래서 패러렐 플레이트 캐패시턴스인데 얘는 사실 C는 입시온 A over T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옛날에 배웠었죠. 근데 D가 굉장히 작으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캐패시턴스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항상 조색신 정션은 사실 이 아이디얼 터널링 정션 엘리먼트랑 캐패시터의 패러렐한 서킷으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세모 엘리멘트에 대해서 그 에너지 스케일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DC, 차징 에너지, 인덕티브 에너지 EN, 그리고 프로젝션 에너지, EJ라는 세 가지 에너지 스케일이 있는데 얘네들의 컴퓨테이션이 결국에 이 회로가 어떻게 기술을 할 수 있는지,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완벽하게 결정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찰리 큐빗입니다. 1999년에 그거는 한 거고 사실 비슷한 프로포럴 실험 결과가 98년에 있었습니다. 찰리 큐빗이라는 애가 있고요. 사실 얘는 코히런스 타임이 굉장히 짧았어요. 우리가 컨트롤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프랑스에 있는 그룹이 컨트로니움 이름이 이상하죠. 컨트로니움 큐빗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environment랑 커플된 노이즈를 어떻게 디커플 시킬 수 있나 이 파라미터를 예를 들면 조절을 했는데 우리가 에너지 포텐셜 랜드스케이프를 봤을 때 이런 거죠.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어떤 익스터널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절이 되는데 얘가 first order sensitive한 포인트에 바이어스를 해줘서 여기다 놨더니 얘가 프리퀀시가 예를 들면 전기, 노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센시티브 해주기 때문에 덜 민감해지기 때문에 높은 코히런스 타임을 관측을 했어요. 그때 최초로. 네, 이게 모티베이션이 돼서 이제 트랜스포먼 큐빗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전도 큐빗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잘 커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활용을 하려는 큐빗이 잘 안 보이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이 그렸기 때문에 플럭스 오니언 큐빗이라고 플럭스 오니언 큐빗이라고 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먼 큐빗과 플럭스 오니언 큐빗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양자 컴퓨터에 활용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 특히 트랜스포먼 큐빗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플럭스 오니언은 이제 막 이제 발견된 지는 꽤 됐는데 워낙 트랜스포먼 큐빗이 만들기가 쉽고 잘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여기 목걸이가 다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가는 항상 학계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그 트렌드인데 목걸이가 떨어지면 이제 다른 데로 다 넘겨가는 그 트렌드가 요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첫 번째 제너레이션인 플럭스 큐빗, 페이스 큐빗, 찰스 큐빗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플럭스 오니온 그리고 트랜스몬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새로운 큐빗들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뭐 인덕터, 뭐 오세훈 얘만 갖고 잘 돌아가게 되기까지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만드는 회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꿔가면서 만들어서 또 새로운 큐빗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지금까지 나온 큐빗들의 성능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뭐 뭔가 시메트리 같은 아르기멘트를 해가지고 인트린식하게 디코헤런스로부터 프로텍션이 있는 그런 프로텍티드 큐빗이라는 아이디어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얘네들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 큐빗 중에 트랜스펀이랑 플럭스 오니온 같은 경우는 초전도 큐빗, 어떤 양자 플랫폼의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이 2큐빗 게이트 fidelity 네, 99.9%를 넘었습니다. 플럭스 오니온하고 트랜스펀은 둘 다 넘었고요. 그러니까 0.1% 에러 레이트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분리기에서는 그거는 이미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좀 더 포멀하게 이 정리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어서